그 합당 제한 문제랑은 층위가 약간 다른 문제긴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연속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 검찰 개혁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지금 당과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여러 소통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최경환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과 청와대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혹시 긁혔나?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도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예외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명시적으로 말했죠. 네. 네. 근데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죠. 보안수사 요구권이. 그런데 보안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면 예외적인 경우는 막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진보 진영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좀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을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긴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간의 짧은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오물바가지는 내가 쓰는 입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당이 해라. 근데 이제 메시지는 그 당원들이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서 메시지만 내놓고 빠져버린 거잖아.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은 그래서 그 시기가 나왔나? 오히려 나도 한번 이래 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난 속으로 삐뚤어져 볼 거야, 이거로. 아니 저는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워딩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긁혔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야 이거는 당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사자잖아. 당사자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긁혔나?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투정이나 반항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약간 좀 든다는 거지. 그래서 시기가 왜 이때 나왔는지를 아니 이게 억측입니다. 억측인데 하여간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의 그 텐션이 있잖아요. 네. 안에서는. 네. 맞아요.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생각해 왔던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뜨아한 거지. 이해운과 비슷한 거야. 네. 이해운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운 처음에 나왔을 때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청문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여하튼 간에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질이. 그럼 완전히 뜨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근데 이제 또 이거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청문회를 하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그거는 수를 그때는 딱 한 번 잘 썼어요. 니들끼리 해. 맞아. 예. 나는 청문회 거부해. 안 들어가. 예. 네. 그러면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거든. 이거를 해줘? 해주기는 또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거든. 네. 한국갤럽에서도 적절하다가 16%가 나왔어. 네, 정말로 16% 적게 가 나왔어요. 나왔다고. 네. 그럼 80%가 시큰둥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16%가 나온 사람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가지고 해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문회로 불러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세게 패줘야 돼.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래요. 정무적으로 맞습니다. 네. 예. 엄청 세게 패주면서 아유, 아야 안 되겠네요. 이 저 정도.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자 이때 이 또 각종 오물 바가지는 또 누가 씁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이제 그쵸? 네. 자 그러면 두 개 다 네가 오물은 써라 이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긁혔을 수 있다. 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정청래 대표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사고나 추측도 가능하겠다 아니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예. 내가 보기에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에 관련해가지고도 본인의 의사 표시를 중간중간 해온 게 사실이고 네. 이번에도 뭔가 본인 의사를 비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다만 이 의견이라는 것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문제, 결이 다른 느낌을 줘가지고 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재명을 위한 변명 이렇게 해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안 수사권 다 뺏으면 좋겠지만 경찰이라고 하면 다 믿을 수 있냐라는 메시지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정부 입법예관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도 설명하는 과정을 조금 더 발맞춰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이게 저는 정청래 대표만 욕먹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봉욱, 정성호 그리고 뒤에 이재명이 눈과 귀를 가려졌다라고 해서 대통령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한쪽만 먹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저는 합당의 시점은 하려고 했으면 작년 12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작년 12월에 왜냐면 네. 우리 2월 3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합니다. 그렇죠. 더 네. 일찍 했어야 됐다. 12월부터는 뭘 할 수 있냐? 출마 예정자라고 표현하면서 선거운동할 수 있었어요. 아 이미 법이 바뀌어서 음.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종로구청장 출마를 알고 준비하나 있어요. 봐요. 네. 작년 현수막에 종로구청 출마 예정자 서영주 현수막을 달았어요. 아 그래 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네, 이미. 네, 아, 달 수가 그렇구나. 있어요. 예. 예비 후보가 아니라 그렇구나. 출마 예정자 이렇게. 어. 그러면 12월부터는 각 지역별로 누가 유력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끼리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음. 출마하는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누군지 빠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때 정리를 했어야 혼선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월 3일을 한 1, 2주 앞두고 갑자기 한 거는 아무리 수를 써봤는데 안 나와서 지금 빠르게 한 거 같다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만약에 이해운이 뭐 통과가 되든 안 통과가 되든 결국 임명권자 대통령이고 지명도 대통령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정선혜 대표는 보다는 그래도 대통령 욕을 더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런 거다. 예.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랑은 조금 결은 두 가지 층에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송미령 장관은 보수 정권에서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이었어.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의 쓰임새는 명확했습니다. 일을 네. 잘한다는 건 이제 국민들은 납득하실 것 같고 정확한 증언을 했잖아. 한덕수가 와서 맞아요. 먼저 사인을 네, 하라고 맞아, 박성재가 맞아. 사인을 예. 하라고 했던지 증언을 정확하게 해줬고 그러면 이제 이해우는 뭐냐? 보수 정권이 아니라 보수 정당 사람이죠. 결이 좀 달라. 정권 사람과 정당 사람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인사 검증을 그 정도까지 빡세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터질 줄은 진짜로 대통령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임명하면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대통령께서도 뜨악해서 저는 박원석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썼던 게 아직도 크게 남아 있는데 네. 처음 지명한 날입니다. 의혹이 터지기 전에 공세적 헤게모니 전환이다. 아 공세적 헤게모니 전환이다. 보수 인사까지 데려와서 보수층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아니,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그러니까 저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뒤에 나온 의혹을 보면서 너무 공세적이었다. 담이 갑자기 저쪽에 쌓이고 있는 거 담이 갑자기 이렇게 허물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쪽에서 담을 계속 쌓고 다시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듯이 진짜 세게 맞아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네. 방송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과연 제가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거점을 가지고 개별 논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 이해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여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장관을 하게 하는 여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까? 세 번째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하는데 뭔가 세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면은 답안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거기에다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네. 보안 수사권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이든 간에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라면 기소를 할 때 단계부터 미국처럼 대배심제를 통해서 검찰의 권력도 기소권 하나를만 이제 온전하게 다 주는 거잖아요. 공소청을 통해서. 그러면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 근데 수사권의 예외적인 경우 허용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기소권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었기 아,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대배심제를 통해서 미국처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을 갖자라고 음. 한 달치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더 논의를 해야지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안 수사권으로 땡. 그래서 보안 수사권 예외 조항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하면은 어떻게 될 거야? 그거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람과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가령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출입처를 경기 북부 쪽에 두고 있는 기자가 있어요. 네. 멀리 두고 있는 기자가 있는데 여기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네. 데스크가 서울에 있어. 근데 경기 북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다녀. 이게 경찰이야. 네. 예? 그런데 이제 취재를 막 하다가 뭐 올려. 근데 한쪽으로 막 편향돼 있는 거야. 데스크가 이 새끼 또 장난치나? 이러면서 전화를 직접 걸어보는 거지. 네.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유력 인사들에게 그렇겠죠. 네. 전화를 직접 걸어보는 게 보안 수사예요. 예. 야, 다시 해와라는 게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다. 근데 다시 해와 물론 이제 저도 그쪽 분 진보적인 변호사분들한테 많이 학습을 받아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마지노선이다라고 끊임없이 세뇌하듯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취재와 데스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데스크가 판단할 수 있나? 취재 기자가 정말 구악 기자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장난을 치는데 맞습니다. 예. 자기가 전화 한 번이라도 걸어봐야 되거든. 전화 한 번이라도 걸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는 전화 걸어서 얘는 또 옆으로 또 더 높은 놈한테 돈을 먹어. 데스크가. 그런 경우를 이제 너무 많이 본 거야. 국민들이. 네. 아무래도 언론 불신 심한데요, 선배. 예. 아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이제 입사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19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사실은 같은 진영 안에서 네. 정말 물고 뜯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공론장에서 논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랑 의견이 다르면은 터부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마화를 시키는 분위기가 이 문제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도 문제 토론을 해야 같아요. 한다는 예. 최경영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자리 한 자리 봤더니 친검 세력이 됐다라고 제가 재단 이사장 무보수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무보수예요, 무보수. 제게 내려진 혜택 무료 주차권이에요. 몇 번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자리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변명을 혼자는 계속 하고 싶은 게 저는 이번 정권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2022년 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낙선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그래도 정치 문법을 따라왔었던 기성 정치인의 대통령이라서 탄핵 과정에서 거국 중립 총리 내각 뭐 하려고도 하고 말했었는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더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하나둘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이유가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석에서 물어보면 왜 그런지 모른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쳐 있었던 거예요, 뭐. 그래서 정권을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책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나 탄핵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권 고작 7개월 차에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맞아요. 싸우면서 예. 결과적으로 화살이 어떻게 가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대표로 가면은 당대표는 교체하면 돼요. 임기 2년이니까. 대통령 중간에 어떻게 교체합니까? 대통령으로도 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예. 가고 있는 건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7구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가 좀 눈부시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한덕수였으면 저 자세로 그냥 미국 관세 협상 다 내줬을 겁니다. 코스피 5천은 무슨 1,0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힘이 되고자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려고 하고 실드를 치려고 하면은 제가 마치 검찰을 비호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찍혀버린다는 네. 것이 좀 가슴 아프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첨언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정치권 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발제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분들이 뭐 부당한 수사를 안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극대화된 형태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뭔가 제어가 없이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 수사를 당해서 피해자도 있지만 실제로 범죄의 피해자도 있거든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많이 수사권을 얘기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수사로 인한 검찰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반분되지 않고 거의 100%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치라는 공론장에 논의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것 같다. 이거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공개하시는 거군요, 보니까. 아니 뭐 일상생활에서는 네. 충분히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그렇죠. 아직 그 묘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고쳐나가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출입처 제도 폐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문제. 네. 어떤 문화적으로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문제도 있죠. 맞습니다. 네.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의 문제니까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건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렀고 최근에 뭐 인사하는 걸 보면은 제가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좀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검찰 인사를 여러 번 봐왔는데 이번엔 정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정교함이 없었어.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복수심에 불타서 바로 뒤엎거나 이랬는데 시차를 두고 천천히 정말로 나쁜 놈들 위주로 이렇게 가려내는. 예를 들면 다 같이 반대 성명에 참여를 했지만 그 모두를 다 절멸을 시키는 게 아니고 주동한 놈, 나쁜 놈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인사에도 약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라는 거를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2,000명 검사가 다 악마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주동하고 했던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런 세력들을 찾아내서 발본색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검사들까지도 도매금으로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빠. 이런 태도는 또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도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는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네.